4월 25일 토요일 주식시장 기록. 전쟁 불안은 남았지만 돈은 다시 반도체와 성장으로 붙기 시작했다. 어제 미국장은 꽤 선명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도 시장은 다시 반도체와 성장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6%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1.63%, S&P 500은 0.8%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2% 급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기술주 반등이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말한 겁니다. 아직도 본체는 반도체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 이 신호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한국장은 이미 코스피는 쉬고 코스닥이 25년 만에 1200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순환매가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반도체 대형주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확신이 코스닥 소부장 바이오 전력 방산으로 번지는 장인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1. 이번 미국장의 핵심은 불안 속에서도 다시 성장으로 간다였다. 보통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은 달러, 원유, 방산처럼 방어적인 쪽으로만 쏠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우는 약했지만 나스닥은 강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지금 단순히 전쟁이 무서우니 방어만 하자가 아니라 전쟁 변수는 남아있어도 그 위에서 결국 실적과 성장의 중심은 어디인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4.32%는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반도체 업황을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강세 쪽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크게 벌게 해줄 축은 여전히 AI와 반도체다. 그래서 불안이 있어도 결국 강한 업종으로 다시 돈이 몰린다. 이 관점은 월요일 한국장에도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금요일 한국장은 쉬었지만 사실상 더 강한 장이었다. 겉으로 보면 금요일 코스피는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6475.63 사실상 제자리였고 외국인은 2.1조를 팔았습니다. 개인은 1.5조를 샀고 기관도 6,100억을 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외국인이 팔고 지수는 멈췄네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코스닥이 1203.84, 2.51% 급등했고 외국인이 무려 8,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800억을 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9,600억을 팔았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개별 성장주로 자금을 옮긴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면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강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쪽을 팔아도 다른 쪽을 삽니다. 금요일 장은 정확히 후자였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위험 회피 장세가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주도주가 더 넓어지는 장세에 가깝습니다. 3. 반도체는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요일 한국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렸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도 둘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반도체 이제 끝난 거 아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한국장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쉬는 동안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과 장비, 일부 바이오, 전력주가 올라왔고 그 직후 미국 금요일 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32%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흐름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장에서는 대형 반도체 차익 실현, 돈은 코스닥 소부장으로 이동, 미국장에서는 다시 반도체 본체가 강하게 확인. 그러면 월요일 한국장은 반도체 대형주와 코스닥 소부장이 동시에 살아날 여지가 생김. 즉 지금 반도체는 죽은 게 아니라 한 번 쉬고 다시 본체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월요일 장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급등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시 밀리지 않고 버티느냐. 둘째, 반도체가 버티는 동안 소부장과 장비주가 같이 이어가느냐. 이 두 조건이 만족되면 시장 체감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월요일 한국장의 핵심은 반도체 재반등 코스닥 1200 안착 조합이다. 이제 월요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면서도 코스닥이 안 무너지느냐? 이 조합이 나오면 시장은 훨씬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장은 대형주도 못 가고 개별주도 못 가는 장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장은 대형주는 기준선을 지켜주고 개별주는 수익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입니다. 지금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 이미 코스닥은 1200을 돌파했고 외국인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장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6470선 전후에서 다시 지지력 시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급등보다 안정적 반등 시도. 코스닥은 1200선 위 안착 여부 확인. 소부장, 전력, 방산, 일부 바이오가 순환매 이어갈 가능성. 특히 코스닥이 1200위를 지켜버리면 이번 상승은 단순한 하루짜리 쇼커버가 아니라 새로운 수급 유입이 붙은 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반도체 다음은 뭐지? 가 아니라 이 확산이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를 보기 시작합니다. 5. 지금 가장 강한 확산축은 전력, 방산, 소부장이다. 금요일 한국장만 놓고 봐도 답은 꽤 분명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에는 한화에어로,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대덕전자, 제주반도체, 고영, 알테오젠, SFA 반도체 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시장의 현재 선호가 딱 보입니다. 첫째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결국 필요한 건 전기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대한전선, HD현대일렉트릭 같은 축이 계속 강합니다. 둘째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같은 쪽은 실적과 뉴스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대형 반도체 실적이 시장 신뢰를 열어주면 그 다음 돈은 장비 부품 테스트 패키징 쪽으로 퍼집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는 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확신을 전력 방산 소부장으로 재분배하는 장입니다. 이건 오히려 강한 장에서 더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6. 수급의 진짜 의미는 한국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것입니다. 금요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1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에는 8천억을 샀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외국인이 지금 한국 시장을 비중 축소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시장 이탈이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성장주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대형주를 덜어내면서 코스닥, 소부장, 전력, 일부 성장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 과정에서 눌린 종목과 레버리지성 종목을 받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돈이 더 강한 자리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이 구조가 살아있는 한 지수는 흔들려도 체감상 수익 기회는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시황 예측. 이제 월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가설 1. 월요일은 지수 폭발보다 주도주의 동시 생존이 더 중요하다. 지금 시장은 이미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코스피가 또 크게 뻗는 장보다 반도체가 재반등하고 코스닥이 1200을 지키고 전력 방산 소부장이 한 번 더 이어지는 장. 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즉 월요일의 핵심은 강한 양봉이 아니라 강한 섹터가 동시에 죽지 않는지입니다. 핵심 가설 2. 반도체는 월요일 다시 시장의 시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4.32%는 월요일 한국 반도체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금요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은 부담이 조금 덜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급등 여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22만 원대를 지키는지, 하이닉스가 눌림 이후 수급이 붙는지, 반도체가 버티는 동안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월요일 반도체가 폭발적 급등보다는 다시 안 죽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장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핵심 가설 3. 코스닥 1200은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심리선이 될 수 있다. 금요일 코스닥 1203.84는 숫자 자체보다 상징성이 큽니다. 25년여 만에 돌파였고 외국인 8천억 순매수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코스닥을 위험에서 피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다음 수익 구간이 열릴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가장 중요한 건 코스닥이 더 오르느냐보다 1200 위에서 버티느냐입니다. 버티면 강한 겁니다. 바로 무너지면 아직은 과열성 분출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선 월요일 코스닥이 장중 흔들림은 있어도 1200 재확인 시도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핵심 가설사 월요일 강한 종목군은 여전히 전력 방산 소부장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가 다시 시선을 가져오더라도 전력 방산 소부장이 바로 죽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력은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고 방산은 지정학 리스크와 실적이 동시에 붙고 소부장은 반도체 본체가 강할수록 확산 수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 축은 지금 뉴스 테마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연결된 테마입니다. 월요일에 계속 체크할 이름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고영,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대덕전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핵심 가설 5. 월요일 가장 조심할 건 지수는 보합인데 종목 변동성은 더 커지는 장이다. 이건 오히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 전체가 한 방향으로 밀리는 장보다 섹터 간 돈의 이동이 훨씬 빠른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코스피는 생각보다 덜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은 위아래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은 코스피가 몇 포인트 올랐냐보다 반도체, 코스닥, 전력, 방산, 소부장 중 어디에 돈이 더 강하게 붙느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4월 27일 월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는 6,450만 6,514의 재정비. 반도체는 약반등 또는 횡보. 코스닥은 1,200선 지지 시도. 전력 방산 소부장 순환매 지속. 이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강하게 반등. 코스닥도 1200위 안착. 전력 방산 소부장까지 같이 강세. 이 경우 월요일은 체감이 꽤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반도체 반등 실패. 코스닥 1200제 이탈. 전력 방산도 차익 실현 확대. 이 경우 시장은 하루 정도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급 구조상 급락보다는 섹터 로테이션 속 흔들림 쪽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월요일 체크포인트. 첫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강세가 한국 반도체에 그대로 연결되는가? 둘째, 코스닥 1200이 지지선으로 바뀌는가? 셋째,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 매도를 줄이는가? 넷째, 전력 방산 소부장이 하루 더 이어지는가? 다섯째, 환율이 더 튀지 않고 안정되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4월 27일 월요일 시황 예측. 4월 27일 월요일 시장은 반도체가 다시 중심을 잡는 가운데 코스닥 1200 안착과 전력 방산 소부장 확산이 함께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문장. 강한 시장은 대장이 다시 살아날 때 더 강해지고 대장이 쉬는 동안에도 다음 주도주가 비어있지 않다.